자, 보겠습니다. 11, 12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이 지문을 보게 되면은, 명사 파생 전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 파생 전미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음하고 기라는 게 있는데, 미음하고 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형 어미, 즉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어미 같은 말입니다. 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그림이라는 에서 그림하고 미음이 붙었죠. 빨리 그리기에서 기가 붙었잖아요. 즉 그리다에 미음이 붙은 것이고 그리다에 기가 붙은 것이고, 어떤 거는 명사 파생 전미사고 하나는 명사형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즉 이게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서 명사는 서술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그래서 좋은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좋은이라고 해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림은 그리다에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된 명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명사형 전성어미, 즉 명사형 어미는 뭐냐면 잠깐 동사나 형용사인데 잠깐 명사처럼 형태가 잠깐 바뀐 거예요. 본질은 동사나 형용사. 이해됐죠?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고요.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볼게요. 빨리 그리기에서 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고 명사형 어미입니다. 이유는 빨리라고 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빨리 그리다, 이렇게 그리기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서술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 구별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 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부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사가 결합했다라는 얘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가지고서 아예 품사가 명사로 변했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부사 파생 전미사는 어떤 거냐면 서술어를 수식해요. 왜냐하면 부사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이거 높다라는 형용사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높이라는 것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된 명사,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왜? 뒤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높이 날다에서 높이는 높다에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는 뭐다? 부사 파생 전미사다. 이유는 뒤에 날다라고 하는 용언, 즉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 두 개로 사용되는 이 구별하는 방법 알아두고요.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라는 게 있는데요.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뭐가 있냐면 암, 그 다음에 이라는 게 있어요. 암은 양성 모음일 때, 음은 음성 모음일 때. 그 다음 명사형 어미라는 게 있는데 옴은 양성, 음은 음성일 때 쓰입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이러한 개념을 갖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현대 국어에서 미음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과 그 다음 명사형 어미 미음의 형태가 같고, 즉 미음 명사형 어미로도 사용되고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사용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일부 형용사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 파생 전미사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부사 파생 전미사 이라는 게 있대요.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동사나 형용사니까 당연히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겠지요. 용언이니까. 그러나 부사는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을 때 그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를 수식한다.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를 수식하면은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한편 이들 미음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미음은 중세 국어의 명사파생 전미사, 중세 국어에서 명사파생 전미사, 와 명사형 어미, 옴, 있고요.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것과 달리 마지막 음절이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옴이 각각 결합한다. 오케이. 옴. 양성 모음일 경우에 이가 붙는다.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음성 모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음이 붙을 것이고요. 명사형 어미는 음이 붙겠지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전미사 애와 자 볼게요. 애하고 의란 게 있대요. 명사 파생 전미사. 그 다음 부사 파생 전미사 또 이라는 게 있답니다. 각각 이러한 구현은 나무 높에에서 여기 뭐가 붙었게요? 에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다? 나무의가 뭐다? 관형어. 따서 얘는 명사고요. 그 다음 높이 나는 제비, 높이 날다 해서 이 높이가 날다 용언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붙은 것이다? 노베 이라고 하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것이다. 자, 이해될 거고요. 녹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 어글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전미사 의가 결합한대요. 아까 한 얘기입니다. 양성 모음은 애가 붙고요. 음성 모음은 의가 붙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부사 파생 전미사는 이가 하나여서 모음 조화와 상관이 없이 결합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음이라는 건 명사 파생 전미사로도 쓰이고 명사형 어미로도 쓰인다.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뭐다? 명사다.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살짝 명사처럼 보이는 거지 용언이다. 즉 서술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부사어 수식을 받습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돼버리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겠죠. 그 다음 이라는 건 명사 파생 전미사와 부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는데 명사 파생 전미사 조사 붙겠죠. 부사 파생 전미사는 조사 못 붙습니다. 그리고 부사어나 서술어 수식. 오케이.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전미사, 명사형 어미 이런 게 있는데 명사형 어미에 뭐가 있다? 명사 파생 전미사는 양성, 음성 모일 경우. 그 다음 명사형 어미는 양성, 음성일 경우. 이해됐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걷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한 걸음에서의 음이라는 건 뭘까요? 앞에가 음성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고요. 그 다음 걸음, 걸다에 음이 붙은 거잖아요. 음은 뭐다? 바로 이 명사형 어미지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전미사의 의가 있는데 나무 높에에서 나무의 높이에서 이 높이가 에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죠. 어떻게 한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고요. 그 다음 부사 파생 전미사 이는 모음 조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에서 이.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겨운 여름, 여름이, 좋음, 열매, 열림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이 품사가 다르게끔 보겠습니다. 여름, 뭐에 뭐가 붙은 것이다. 열다에 음이 붙었다.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요. 그죠? 그럼 뭐의 수식을 받고 있다? 관형어 수식. 조은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음은 뭐다?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품사가 뭐다? 명사. 이게 됐고요. 그 다음 여름. 여름 여기까지 써볼까요? 오케이. 열다에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겠죠. 거기에 뭐가? 이라고 하는 조사가 온. 이게 됐죠? 그 음이라는 건 뭐다?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라는 얘기는 명사처럼만 보이는 거지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열다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들의 품사가 다르다 맞습니다. 자, 2번 선택지. 걸음과 걸음 형태를 보니 걸음은 파생 명사이고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이 있고. 자, 볼게요. 걷다의 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 뭐가 붙었다? 음은 뭐다?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얘는 명사. 그 다음 걸음은 걷다, 걸음. 거기에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다. 음은 뭐다? 명사형 어미. 이해됐죠? 걷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동사. 다음 3번 선택지. 걸음과 높이의 모음조 양상을 보니, 즉 음성모음 음성모,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중세국어 노배는 양성이네요. 따라서 음이 아니고 오음이 결합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노패와 높이의 형태를 보니 노패는 파생부사이고 높이는 파생명사였군. 자, 보겠습니다. 노배에 뭐가 붙었다? 애가 붙었다. 애는 뭐다?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당연히 명사. 그 다음 높이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었죠. 따라서 이건 부사, 파생, 전미사.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 그래서 잘못된 거 답은 4번. 그 다음 5번. 중세국어의 형사 곧다와 굽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는 그 형태가 모음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사, 파생, 전미사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그랬는데 결국 기억이란 건 뭐냐면 동사, 형용사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잠깐 개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 용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요. 그리고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부사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조사가 붙는 건 체언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어나 서술어 수식하고요. 됐죠? 그 다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형사.
체나 헌 이러한 관형사는 관형어가 됩니다. 즉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있으면 관형어. 그 다음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 우리 의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즉 관형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체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언이 두 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애는 관형어.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덧이 있으면 붙어있는 그 덩어리는 관형어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1번 보겠습니다. 많이 알미 항상 미덕인 것을 하다. 많이 품사 부사 따라서 알다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격한 관형어 수식을 받고 있게요. 격한이 관형어 따라서 슬픔 요거는 명사. 자 2번 멸치볶음 체언 단독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멸치도 명사, 볶음도 명사.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멸치는 뭐가 된다? 관형어. 아까 우리 학교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관형어. 따라서 볶음은 명사. 그 다음 두 번째 몹시 부사. 따라서 기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형용사.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요즘은 상품을 큰 기본형, 크다에 붙어있는 니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있으니까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묶음, 품사, 명사. 그 다음 무용수들이 군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앞에 관형어가 있는지 부사어가 있는지 안 나타내서 약간 요거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무용수들이 군무를 추다라고 해서 서술성이 있죠. 따라서 용언입니다. 즉 추다 동사. 서술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판단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다 서술성 있어요. 그래서 동사. 그 다음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를 온전히 믿다 이렇게 서술성까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온전히라는 게 부사죠. 따라서 동사. 믿는다 동사니까. 그래서 결국 다음 몇 번? 4번. 자, 그다음 5번.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를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라고 했으면 이게 아이가 울다란 뜻이 아니고요. 아이가 소리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섞이다. 뭐가? 울음이. 이런 뜻이나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섞이다가 서술. 이해됐죠? 따라서 이 울음이 서술어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 서술성 없습니다. 그 다음 밝게 부사. 당연히 동사.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용언 동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까 얘기했듯이 4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보기의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사이시오 적기. 사이시오는 일단 합성어야 됩니다. 즉,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말,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끼리 결합된 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꼭 고유어야 돼요. 둘 다 한자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일단은 이게 기본 전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일 때 사이시오 정리하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다 앞말이 모음일 경우에
뭐 앞말이 모음이라는 경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말이 자음이라는 얘기는 받침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이시옷을 적을래도 적을 수가 없어요. 즉 앞말이 모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모음일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면 사이시옷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하고 잎 하면 발음이 깻잎하고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사이시옷을 적어서 깻잎 이렇게 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니은 미음일 때 니은이 첨가될 때 코하고 날 하면 발음이 콧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랬을 때 뭘 붙여 적는다?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래서 코날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콧날 이렇게 표기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앞말이 모음이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왔을 때 얘네들이 다 된소리로 발음되면 예를 들어서 촛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촛불 하고서 이렇게 표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랬을 경우에 요 시옷도 디귿으로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답니다. 결국 이 촛불의 발음은 두 가지죠. 촛불 해도 되고요. 촛불 해도 되고요. 이해됐죠? 여기서 뭐 발음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A, D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단, 곡간, 삭방, 숫자, 퇴간, 횟수는 예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다 시옷이 들어가요. 이해됐죠? 그럼 시옷이 안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입니다. 초점하고서 꼭 시옷이 붙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대가 이것도 시옷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에 다 초점, 대가 이런 식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긴 해요. 그런데 곡간,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얘네들만 사이시옷을 적는 걸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사이시옷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단어 분류서 합성명사, 즉 합성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결합하는 두 마리 어종이 다음에 하나일 것, 즉 둘 중에 고유어는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뒷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음으로 끝나면 시옷 적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뒷말이 결합하여 발생한 음연상 중에 하나, 즉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된 소리가 덧나거나 된 소리로 바뀌거나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의 쌍은 위 조건 중 A, D 한 가지 조건의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가 걸린 예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 도매, 가격 하고서 지금 도매하고 가격이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도매라는 건 뭘까요? 한자어. 가격도 한자어. 즉 한자어가 둘 다 한자어.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 꼭 모여야 된다? 고유어야 된다. 바로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B. 바로 그걸 어긴 거죠. 따라서 1번 보겠습니다. A를 어겼다. A를 어긴 게 아니라 B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해됐고요. 그 다음 전세방 하고서 얘 사이시옷 안 됐지요. 전세하고 방이겠죠. 당연히 뭐다? 둘 다 한자어다. 자, 그 다음 디귿 버섯부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버섯에 있는 시옷은 뭐다?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죠. 사이 시옷이 아니고 버섯 하고서 이해됐죠? 결국 앞말이 모음 아닙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리을 이거는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인사말이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표준 발음입니다. 인사말, 얘가 표준 발음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니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무 껍질, 나무와 껍질. 이거는 원래 껍질은 된수료로 난 게 아니라 원래 된수료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14번입니다. 보기 A시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중에서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 되기,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에는 교체라는 것이 있는데,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유칙,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이 중에서 뭐 된소리 되기는 다 알 거고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다 된소리로 되는 거. 그 다음 비음화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음, 디귿은 니은, 비읍은 이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미음, 이음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기역과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비음하고요. 유음화라는 거는 니은, 리을, 즉 또는 리을, 니은 이렇게 니은 앞뒤에 리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거 유음합니다. 그 다음 탈락에는 자음군 단수나 히읗 탈락, 읒 탈락, 리을 탈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음군 단수나는 음절 끝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 이래서 넉 하고서 기역, 시옷 중에서 기역, 시옷이 탈락해서 기역만 발음되는 거. 이런 거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고요. 그 다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소리 되기라고도 합니다. 기역, 히읗이 만나서 키읔으로, 디귿,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비읍,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지읒, 치읒이 만나서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 축약. 자, 볼게요, 그러면. 자, 탐구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이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 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글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 거냐면 일단은 기역, 리을 중에서 리을만 됐다 이렇게 봐주고요. 그럼 뭐다 이거? 자음군 단수. 이해됐죠? 그러면 글른 해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됐죠. 요건 뭐다? 유음. 그럼 표준 발음 같은 경우는 극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극른 이렇게 됐겠죠? 요건 자음군은 이해 됐나요? 그럼 기역과 니은이 만나면 기역이 뭘로 발음? 이응으로 발음. 요거 비음.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짬내가 되려면 일단은 뭐 비읍으로 발음. 그 다음 짬내가 되려면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 그럼 이건 뭐다? 비음. 그 다음 짤레 같은 경우는 뭐죠? 뭐가 발음된 거다? 리을로 발음. 따라서 이건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유음. 끊기고 이거는 뭘까요? 자음군 단수. 그죠? 니은 히읗 중에서 히읗이 탈락했으니까. 얘는 끊기고 히읗하고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됐잖아요. 얘는 뭐다? 축약. 거센소리 되게라고 할게요.
그 다음 뚫지 그러면 거센 소리 되기. 그죠? 히읗하고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발음됐으니까 똑같이 해도 뭐 거센 소리 되기.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의 부표 니은표는 자음문 단순하고 뭐가 됐다? 유음아. 그 다음 비에는 뭐가 된다? 비음아.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기. 답이 1번입니다. 자, 15번. 보기, 기억, 미음이 예로 적절하지 않음. 서늘함이 더는 서늘함이 더가 있어요. 더는 시간 표현, 주어,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 비, 니은. 본인만이 직접 느끼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경우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형사문에는 1인칭 주어일 때는 더를 사용한다. 그 다음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일 때 더를 사용한대요. 그 다음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서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 수사 의문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리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는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수철분이 다음 주 약속이 있더라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맞습니다.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놀랍다 형용사 이해됐죠? 그 다음에 1인칭 주어 맞습니다. 그 다음 티글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하는 걸 말했는데도 안 믿더냐? 너 2인칭 주어 그 다음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 우리 1인칭입니다. 이해됐죠? 우리 1인칭. 그 다음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라는 게 꿈속의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답이 5번. 그러면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률은 올까요? 니은입니다. 왜? 형용사가 서술어 쓰다. 이해됐죠? 그 다음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5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